이어서 지금 윤석열의 위치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제 반윤의 민심들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고 보수 적폐 세력들이 큰 그림을 짜고 있는 건데 윤석열 이후에 대안도 생각을 하고 한동훈을 띄우고 이준석을 띄우고 이런 작전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지난 방송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윤석열이 생각보다 강경하게 버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방송이 나왔었는데 김건희 녹취 파일이 300개가 있다. 윤석열 녹취 파일도 있다.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가에서는 그 파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저는 재밌는 게 윤석열 녹취 파일이라는 게 나오려면은 이게 아무나 녹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네. 김건희 녹취하듯이 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죠. 검색도 심할 거고. 그러면 예상한 대로 대통령실을 도청했던 무리들 아니겠냐. 맞죠. 그 정도 기술이 있어야 도청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휴민트 무리 중에 있는 건데 이 윤석열 녹취 파일, 김건희 녹취 파일 요 언급들이 보수 논객 입에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미 지금 한 바퀴 좀 돈 것 같은, 이거는 누가 흘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중동뿐만이 아니라 한겨레 TV에서 이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언론가에 쫙 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윤석열의 녹취록을 딸 수 있는 정도의 정보력을 한국 사회에서 누가 가지고 있겠는가? 저는 이제 미국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라는 존재 외에는 더 떠올리기가 사실 힘들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한국의 정치 역사를 보면은 미국이라는 존재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 정치 지도자들을 암살하라고 시켰던 사람들, 그리고 암살을 했던 사람들이 미국의 CIC 정보 요원들이었다는 게 미국의 공식 문건으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김구 선생을 암살하는 그 배우이자 방관한 당사자라고 했던 것도 드러난 거고요. 여운형 선생님을 살해한 그 사주범들도 CIC와 긴밀한 연관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일련의 사건들도 미국의 의중과 전혀 무관한 사건들은 없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윤석열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네. 자기 역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줘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켜줄 사람인데 지금 미국의 구상대로 잘 흘러가고 있지 않는 느낌이에요. 네,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는 원래 6.29 선언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윤석열과 굉장히 정치적인 뜻을 같이 하면서도 윤석열의 시대를 끝낼 수 있는 인물을 등판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한동훈이 윤석열과의 관계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조중동이 매우 답답해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윤석열과 거리를 둬라. 한동훈 너는 인재야. 너는 할 수 있어. 윤석열에게서부터 벗어나야 돼. 막 이런 걸 주문을 했었는데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쪽에서도 김건희 특검을 받아라라고 하는 요구를 계속 한 거 아닙니까? 물론 특검이 부당해라고 윤석열 편을 들어주면서 근데 일단 총선 후에 하는 걸로 좀 받는 신용이라도 해라. 네. 그 원인 제공을 김건희가 하지 않았냐? 이런 논조를 조선일보에서 계속 냈습니다. 내용, 방법, 형식 다 알려주는데. 네. 근데 그걸 안 받은 거죠. 그걸 안 그래서 받았죠. 6.29 선언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답고 편한 길을 버리고 아주 험난한 길을 윤석열이 지금 선택하는 거죠. 네. 김건희를 지키겠다. 이걸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온 기사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봤던 기사는 이 내용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잘렸어요. 네. 근데 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의 비서실들 다 한번 갈릴 때도 유임됐을 정도로 그 대통령실의 2인자로 불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경질이 된 거거든요. 잘려버렸어요. 근데 그 전후 사정을 보니까 김건희 특검을 한동훈이 이 수정시켜가지고 특검을 받았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명령을 조중동이 엄청나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보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대통령실 관계자가 특검을 받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기사가 일제히 한번 나온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입장을 낸 사람이 김대기가 잘리고 새로 들어온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죠. 김대기 비서실장은 한동훈이랑 짝짝꿍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김건희 특검 수정해가지고 받아야 된다. 이거 6.29 선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경질이 되고 새로운 비서실장은 김건희 특검 안 된다. 절대 없다. 대통령의 입장은 명백하게 보여줬죠. 그걸로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의 저항이 상당한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명령대로, 그러니까 보수 대연합이 시키는 그 적폐 세력들이 시키는 명령대로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 거죠. 네. 네. 어쨌건 김건희에게 윤석열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네. 그리고 김건희를 윤석열이 스스로 쳐낼 일은 절대 없다라고 하는 걸 한번 입증한 한번 것 확인된 같습니다.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결국은 처지는 이 탄핵 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미국 쪽에서든 이 극우 적폐 세력 쪽에서든 그런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촛불 국민들은 그것과 무관하게 아주 오랫동안 윤석열 탄핵을 외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탄핵 국면이 펼쳐지는 건데 어떤 국면으로 만들 것인가, 누가 이 탄핵 국면을 주도해 나갈 것인가에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과 조중동이 주도하는 탄핵 국면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촛불 국민이 주도하는 탄핵 국면이 되게 해서 탄핵 이후까지를 담보해 나갈 것인가, 요 싸움이 지금 펼쳐지는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좀 걱정되는 거는 이 사안이 꼭 탄핵으로 끝날까? 윤석열을 버리는 방법이 탄핵으로 끝날까라는 또 의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11.6이라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6.29 선언을 제안했는데 이거는 11.6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도 추정도 가능한 상황인 거죠. 윤석열의 반발이 그만큼 거세다 보니까.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결국에는 제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재명 피습이 터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재명 피습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 사건이 이렇게 터진 이유는 저는 뭐가 됐든 그 배우가 누가 됐든 굉장히 몰려있고 조급한 상황이라는 것의 반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박근혜 탄핵을 겪으면서 극우 세력들도 나름의 대비책이나 구상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식의 촛불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국민이 결집해서 대통령을 바꿀 수도 있는 거구나. 이거에 대비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교훈을 얻었을 텐데 윤석열 탄핵 촛불은 또 이전의 촛불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양상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정권 초기부터 매주 촛불을 들어가지고 70 몇 차례 촛불을 꾸준히 어떤 규모를 가지고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 정치적 역량이 이제는 더 총선이라든지 국회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더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자라고 힘을 모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위기의식으로 느껴졌을 거고 예상치 못하는,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사건들, 몰려있는 사건들까지도 만들어가지고 국면 전환을 좀 시도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썸네일에도 썼는데 정치 테러는 시작에 불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서 터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정세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이 선남사 방송이 필요한 게 아닌가, 서울의 소리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승전결이죠.